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문현답 시간에 함께 하실 분 우리 박주연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대학제약대 천리앤하이텔 모의투자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걸 계기로 이게 정말 내 길이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증권회사에서 지점장 리서치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요. 바로 김대준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잘 몰랐던 내용들을 제가 공부했어요. 조사를 잘해주셨네요. 쏙쏙 찼습니다. 네. 근데 저는 두 단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예. 천리안이 언제야? 천리안 때 그때 투자를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01410 네, 누르면 그러니까요. 띠 하고 쳐. 그때부터 투자하셔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네, 그때 대학생 그 투자대회가 있어가지고 네네. 증권회사라는 걸 잘 몰랐지만 네. 입상을 하게 돼서 증권사에 발을 딛게 되고 최근까지 근무를 했던 거죠. 예. 와, 정말 저는 천리안 때 다운로드 받을 때 너무 안 돼갖고 막 이게 막 짜증냈던 기억이 나는데 저하고 완전히 다른 결로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재진 대표님 3월은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3월 뭐 나쁘지 않았고요. 네. 올 한 해의 목표를 하나 제가 세웠어요. 어떤 목표요? 뭐냐면 뭐 수익 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올해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번 꼭 가자. 이야. 왜냐하면요. 제가 주식시장에 뭐 20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모니터를 통해서 그 흐름들을 읽다 보니까 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가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 앞에 계신 방청분들과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가 주식 투자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올 한해는 꼭 챙기시는 예.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족부터 챙겨야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진짜 대표님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김대준 대표님과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지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역대급 인터배터리 개체 2차 전지로 수급 이동하나. 네. 자, 인터배터리 2024가 어제 끝났죠. 그렇죠. 어제 끝났는데 저도 그 관련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그 표를 사고 뭐라 그러죠? 출입하는 데만 뭐 1시간씩 막 기다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표값도 2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인기가 현장에서 대단하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이 아주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해 그 부스가 한 1,400개 정도 됐습니다. 네. 올해는 1,800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스 자체에서도 크게 확대됐고 네. 출품작들, 출품 기업들도 많이 늘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도 부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궁금한 게 네. 거기서 그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어떤 혁신 기술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많이 나왔고요. 네. 지금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는 모습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 SDI에서 전고체 맞아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데 네.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전고체 꿈의 배터리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용량과 속도와 화재 위험성이 적은 네.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SI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내후년에는 이 꿈의 배터리가 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삼성 SDI 주가가 좋았고요. 네. 또 관련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그 신고가 내지는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들은 이번 그 박람회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의 깊게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네. 최근에 뭐 테슬라가 지지부진해지면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좀 힘든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물론 삼성 SDI인데 그렇죠. 삼성 SDI 그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또한 같이 쭉 우상향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뛰어올라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배터리 회사라고 볼 때는 LG 에너솔루션. 네. LG 에너솔루션이 전고체와 그 LF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29년, 27년 정도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삼성 SDI는 그보다 2, 3년 앞당겨서 해당 물질에 대한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선점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본다면 삼성 SDI가 앞으로의 그 셀사 내에서는 주도형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그 발표와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최근까지의 우리나라의 그 대장격 그 셀사의 흐름이 바뀌지 않나 이런 그 맥락에서 해석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주 금양이 아닐까 네. 아, 금양. 싶습니다. 금양 역시 이번 전시회에서 469 원통형 배터리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배터리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잘 모르시죠. 모르죠? 그게 네. 몰라요. 몰라요. 질문하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식 용어가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예. 근데 469, 4680 이게 뭐냐면 네. 지름과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름이 4.6cm, 네. 길이가 뭐 80mm, 95mm 네. 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크기를 크게 만드느냐, 작게 만드느냐, 길게 만드느냐, 짧게 만드느냐 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금양의 주가가 최근에 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판단해야 될 내용은 금양이 이번 박람회에서 시제품을 내놓았거든요. 4695라는 네. 9.5cm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게 아직 시제품이고 양산하는 단계까지의 기간은 조금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해당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양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해 9월에 금양 같은 경우는 공장을 부산에 이제 그 시작을 했거든요. 네. 공장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장을 하나 만들 때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조 단위 금액이 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양산이 현실화되는지를 한번 판단해서 네.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469 배터리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네. 그게 좀 공개가 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물질 자체도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또 생산 규모나 생산 형태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이 469 배터리 때문에 네. 금양이 사실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제로 양산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느냐 이런 게 나올 때까지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발표하는 거는 내년 1월 시점을 잡고 있고요. 네. 또 업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네네. 뭐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우리 항상 경험하지만 미래의 주가 가치를 현재의 가격으로 표현하는 게 주가거든요. 기대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일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금 그 유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내용들을 파악하는 내용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의 관점, 포인트겠죠. 네.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2차 전지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열띤 토론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의 의견이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원래 이 훌륭한 우리 주식쇼 프로그램이 저한테 이렇게 모든 질문을 다 해주시는 그럼요. 네. 그 내용인가요? 네. 저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코너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을 반사해서 예. 우리 박영수한테 물어보겠어요. 이사연지주 사야 될까요? 어떤 거요? 2차 전지 사야 될까요? 저는 안 살 겁니다. 오,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되죠?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사는 네.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펀드멘탈 측면에서의 사는 이유이고요. 펀드멘탈이라고 하면 기업의 가치도 있겠지만 수출
데이터에 의한 흐름입니다. 네. 1월에 2차전지 배터리 수출이 국내 기준으로 해서 5.9억 불, 한 6억 불 정도 수출 기록을 했어요. 네. 2월에는 7억 불 정도의 수출 흐름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안 좋았거든요. 네. 올해 조금씩 지금 좋아지려고 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펀드멘탈, 시장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에서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의 이제 기술적 측면, 테크니컬하게 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근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열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풀이해낸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법이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가 올라가게 되면 0.618 그리고 0.382 비율로 상승과 조정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구조의 평균 비율이 0.618과 0.382 비율로 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방도 0.618과 0.382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보는 탭이나 또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림의 캔버스도 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개념적 통계를 가져와서 그대로 주가의 상승과 조정에 대한 학문적 가치로 발현시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에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종목별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에코프로 BM 흐름에서 보면은 최근 뭐 42만 원에서 지금 24만 원, 23만 원 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요 구간이라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볼 때도 저점 부분에서 조동의 최대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 펀더멘탈 측면과 테크니컬 측면에서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바닥점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야 된다. 그래서 사야 된다. 예. 그럼 뭘 사야 돼요? 아, 그렇죠. 아, 가장 중요해. 아, 잘한다. 뭘 사야 되나요? 이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네. 있습니다. 네. 미래 실현 가치를 통해서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를 보유한 상황 하에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만 왜 중요한 얘기는 조용하게 귓속말로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2차 전지를 사시려면 코스모 신소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코스모 신소재. 왜냐하면 이제 관심을 갖자. 무조건적으로 사라는 말씀이 네. 아니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코스모 그룹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GS 그룹의 사촌 회사입니다. 네. 사촌 형제가 운영하는 그룹사이고요. GS 그룹은 원래 LG와 한 몸이었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에서 만들어내는 양극활 물질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많은 이제 그 수요에 대해서 물건을 사줍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 매출처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2차전지 산업의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해 매출이 30%가량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실적치에 있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에 비해서 재무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도 신공장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중요하겠죠. 일정 부분 상승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2주 정도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가격과 기간.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그래 좋다는데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판단해서 말씀드릴 때 코스모 신소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확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대전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두 번째 주제 저희가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5일만이 넘어선 AI 열풍 킹비디아 어디까지 오르나. 예, 요즘 저 뭐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라고 안 합니다. 천비디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불을 찍을 거야 해서 천비디아라고 얘기하는데 공교롭게 오늘 새벽에 봤더니 네. 마이너스 5% 빠졌어요. 예, 자 이래도 엔비디아 계속 공격을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제가 다른 논점으로의 엔비디아의 네. 주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주가 막 올라갈 때는 고점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고점을 이제 찍는 과정에서의 주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의 주가 상승의 흐름이 비슷했던 테슬라의 주가를 찍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거든요. 2022년도에 테슬라가 거의 400불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때도 테슬라가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시장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럼 테슬라가 어떻게 고점을 찍었고 그 고점 이후에 주가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느냐. 한 번의 꺾임으로 주가가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고점 400불과 저점의 30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입장에 있어서도 지금의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오늘 970불 고점 찍고 870불까지 내려왔어요. 네.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을 800불 저점 수준 그리고 900불 고점 수준으로 한 이 박스 내에서의 주가 흐름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 그 실적치가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220억 불의 실적치를 발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180억 불, 220억 불. 시장에서는 200억 불을 예상을 했어요. 예상 이상이었죠. 그렇다면 5월 중순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치 나오는 지점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해답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오늘 고점 전후로 해서 뭐 일부 매도 실현에 접근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좋다니까 나는 짧은 대응으로서의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 내에서의 흐름을 다음 실적 발표 시즌까지 운용을 하셔도 예. 우리가 이런 짧은 흐름에서의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의 흐름에서 주가 꺾이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탄력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다 알려줬어. 답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 따라하기만 하면 되네요. 주식 투자 참 쉬워요. 그런데요, 뉴욕 증시를 보면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만 빼고 네. 애플, 테슬라, 알파벳 등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다른 기술주들이 있잖아요. 길을 전혀 못 피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름다운 7종목. 당연하죠. 시장에서는 패션이 항상 바뀝니다. 네. 우리가 M7 종목들을 최근에 관심 갖고 지켜보지만 M7 이전의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뭐 기술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M7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넷플릭스의 주가 수준에서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포함이 안 되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지난 1월에서 지금까지의 주가 순위 무려 20%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 외의 종목들을 판단해 볼 때 비자라든가 뭐 여타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들 M7 이외의 종목들은 주가 상승 흐름이 좋았던 반면에 M7 내에서의 종목은 엔비디아 빼고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네. 패션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M7이 언제까지 계속 시장 주도형 종목으로 시장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발빠르게 시장에 대처하고 발빠르게 시장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M7의 종목들이 이제 탄력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또한 여기에 동참하는 흐름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른 패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지점에서의 현상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월 달에 이제 MS한테 1위 자리를 내주고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애플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투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 쪽에서도 네. 애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면 항상 부정적 내용이 노출이 되고요. 주가 올라가면 또 좋은 내용들이 또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 방향성이 다릅니다. 최근까지는 시장 주도형 이슈가 AI 반도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휴대폰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제품을 보게 되면 요 증강현실에 대한 MR 복합현실에 대한 기기들 많이 출시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시제품이 나왔고 이제 출시하는 단계에서의 초기 단계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는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로봇으로 가는 형태로의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서 영화에서 보면 안경 하나를 썼는데 여기에 모든 전자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단계의 흐름을 가져가는 과도기적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은요, 매일 올라가면 좋겠지만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주가 우상향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도기적 성격에서 조정이다. 우려할 필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모자라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공개해 주시죠. 짜란. 가치주, 성장주, 돌고 도는 순환매. 다음 타자는 다음 타자. 뭐 쉽게 얘기하면 다음 타자가 과연 뭘까요? 가치주입니다. 아, 가치주.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주식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가치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방송에 나와서 신문 보니까 이거는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아니라고 보고 예. 있거든요. 자기의 논리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내가 왜 투자하는지를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왜 가치주가 올해 흐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네. 가치주 하면 어렵죠. 가치주가 네. 뭔지 모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치주는요. 은행, 자동차, 철강, 조선, 유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의 섹터를 가치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왜 올해 시장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냐는 이미 데이터적으로 나왔습니다. 한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2.1%, IMF와 OECD에서 발표한 성장률이 2.2%, 2.3%입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1.4%였습니다. 올해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가치주의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성장한다는 흐름에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무게 중심을 두고 이쪽에 투자 중심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성장하는 성장주가 아니라 성장주는 그 성장이 아니고요. 네. 성장주는 유동성이 확보될 때 시장이 옵니다. 유동성은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늘거나 돈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 때 성장주들이 하는 거고요. 가치주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의 흐름을 읽어내시면 주식 투자 쉬워요. 제일 어려운데. 예. 부럽다. 그래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4월에 이제 총선 이슈가 있잖아요. 네, 총선에 이제 표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6월에 또 밸류업 프로그램 2차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 접근은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지. 저는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네. 있고 올 한 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조건 관심 가져야 돼요.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된다. 기업 가치 증대 프로그램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국 주시장이 다른 절대적 그 국가 대비해서 저평가 확실합니다. 중국보다도 한국 주시장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이 저평가를 원래의 상태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이번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밸류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제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밸류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은행주, 지주사들,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 이게 가치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밸류어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해서 올 한 해 주가의 상승은 도모할 수 있다. 관심 가져야 된다. 이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네.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보니까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보니까 FOMC 네. 공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점도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되게 중요하고 또 엔비디아 데이가 또 있고요. 그렇죠. 또 마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그렇죠. 합니다. 이 세 개가 겹쳐버려요. 요때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핵심은 네. 엔비디아에서 발표하는 이번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엔비디아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젠슨 왕이 시제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반도체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층형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번에 발표될 내용은 H200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제품의
H100이 시장에서 굉장한 호응도를 네. 가져왔지 않습니까? 판매도 많이 되고 수요도 많았습니다. 올해 발표될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H200이 어떤 면을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냐면 가격과 성능입니다. 성능은 뭐 좋겠죠. 신제품이니까. 하지만 가격이 중요합니다. 네. 가격이 만약에 5만 불 이상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너무 비싸. 제품은 좋은데 너무 비싸. 그런데 5만 불 이하로의 가격 책정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후발 업체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높은 가격에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은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기존 수요 대비해서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가격에 대해서 네.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깔끔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표님 시간이 아까워요. 아우. 모자라요. 아까운 게 아니라 모자라요. 네. 시간이 모자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만 해주시죠. 제가 인사드리면요. 와 하고 박수 한번 네. 보셔보시죠. 오늘 앞에 계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오늘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너무 영광된 자리였고요. 또 조만간 제가 이 시간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